자, 13주차 마지막 영상에서는 제가 과점에 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짧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남은 슬라이드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Q&A 세션에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교과서에는 과점 시장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이 과점 시장을 제대로 공부하는 데에는 한 달 정도 시간이 보통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가 산업조직론이나 또는 게임 이론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 중에서 제일 기초되는 거 딱 두 가지만 제가 강의 슬라이드에 넣어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 영상에서는 딱 첫 번째 것만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 남은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날 Q&A 세션에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영상에서는 과점 시장을 먼저 정의하려고 하거든요. 자, 과점 시장의 정의는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oligopol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과연 몇 개의 공급자가, 그러니까 몇 개의 기업이 존재해야지 우리가 그걸 과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정의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 애매모호한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경제학에는 두 가지 지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집중도나 아니면 두 번째 나오는 헐핀달-헐시만 지수 HHI를 이용해서,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과점 시장을 정의하거든요. 그 범주를 우리가 정의하거든요. 집중도는 뭐냐면은 상위 몇 개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더해준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지금 경쟁은 그 degree of competition 있죠. 그러니까 경쟁이 과연 얼마나 치열한지 그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HHI 인덱스, Herfindahl-Hirschman 인덱스예요. 이 HHI는 뭐냐면은 시장 점유율을 단순히 더해준 게 아니고요. 시장 점유율의 제곱을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는요, 0부터 만까지 그 사이의 값을 하나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기업이 정말 작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요, 거기에 제곱을 해준 거니까 되게 0에 가까운 값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와 반대로 어떤 하나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 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독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100의 제곱인 만의 값을 가지면은 우리가 독점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완벽한 독점 시장이죠. 자, 그래서 이 HHI의 이 인덱스는 이렇게 그 0부터 만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1500 이하다 그러면은 집중도가 낮은 산업,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크게 갖고 있지 않은, 한마디로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100보다 낮다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인덱스 값이 1500과 2500 사이다 그러면은 집중도가 있는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2500 이상이다 그러면은 집중도가 높은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냥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더해주지 않고 제곱을 해줘서 더해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집중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그샘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산업 A는 상위 6개 기업이 각각 1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산업 B는 한 개의 기업이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독점 기업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5개의 기업이 각각 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각각 산업 A, B에 이제 남은 10%가 있죠. 남은 10%는 또 다른 기업 10개가 각각 시장 점유율 1%를 차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집중도를 계산해 보면은요, 아까 얘기한 이 concentration ratio, 상위 몇 개의 시장 점유율을 더해준 값이죠. 이거는 6개의 시장 집중도는 산업 A든 산업 B든 90으로 같아요. 그렇죠? 6개의 기업 각각 15%니까요. 6 곱하기 15, 90이 되죠. 그 다음에 산업 B는 80에다가 그 다음 5개의 기업 5 곱하기 2, 10 더해준 거니까 90이 되죠. 그래서 서로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산업이 그래서 서로 경쟁도가 같은 산업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산업 A는 6개의 기업이 각각 시장 점유율을 동일하게 갖고 있으니까 훨씬 경쟁이 치열하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반면에 산업 B는 하나의 기업이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독점에 가까운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도로 단순히 점유율을 더해준 걸로는 이 두 산업이 얼만큼 경쟁이 치열한지 이걸 비교해 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헐핀달 인덱스는요, 헐핀달 그 헐시만 인덱스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지수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산업 A 같은 경우에는요, 6개의 기업이 15%니까 우리가 15 각각의 시장 점유율을 제곱해주고 그런 기업이 6개 있으니까요. 6 곱하기 15의 제곱, 그 다음에 남은 10%는 10개 기업이 1% 차지하고 있으니까 1의 제곱에다가 10 곱해줘서 다 더해주면은 1360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1500 이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낮은 산업,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산업을 묘사해요. 근데 산업 B의 헐시만 헐프린달 그 인덱스는요. 인덱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기업이 80% 차지하고 있으니까 80의 제곱, 그 다음에 5개의 기업이 2% 차지하고 있으니까 2의 제곱에다가 5 곱해주는 거. 마지막으로 10개의 기업 1%, 그래서 1의 제곱에 10, 이걸 다 더해주면은 6430이 돼요. 그러니까 2500이 넘기 때문에 지수가 우리가 이것은 집중도가 되게 높은 산업, 한마디로 어떤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어떤 그게 어떤 하나의 기업에 쏠려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HI는 우리가 시장 그런 집중도의 그 문제점을 이렇게 제곱을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형함수랑 제곱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죠. 제곱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선형이랑 비교해 봤을 때요. 한마디로 점유율이 높은 거랑 낮은 거랑 되게 큰 차이가 발생하죠. 이런 그 선형 그런 그 그래프보다는요. 그래서 높은 기업에는 되게 높은 점수를,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인덱스를 이렇게 부여한 측면에서 그 시장 집중도 계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2500과 그 다음에 100 사이에 있는 이런 시장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마디로 그 각 기업 간의 경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장 점유율, 어떤 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전부 다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 기업이 그 라이벌 기업이요. 어떻게 생산 결정을 할 건지 그거를 예측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신의 이윤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통 전략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전략적인 상황을 연구하는 툴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현대 미시경제학이라고 불리는 게임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점 시장을 분석할 때는 이 게임 이론의 툴을 이용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과점 시장에서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경쟁 기업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예측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기업들끼리 서로 뭉칠 수도 있어요. 담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르텔이라고 얘기하죠. 서로 간에 가격을 이 이상은 내리지 말자. 우리가 보통 이제 석유 시장, 그러니까 그 기름 넣는 그런 오일 스테이션에서 보통 가격을 보면은요. 그 몇 가지 기업이 내놓는 그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일 가격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담합을 통해서
각각의 그 석유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익을 추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담합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독자적 행동, 그 아니면 완전한 담합 모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각각 게임 이론에서 나뉘거든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걸 우리가 Non-cooperative Game Theory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비협동 게임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협동을 해서 움직일 땐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협동 게임 이론, 영어로는 Cooperative Game Theory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총 4가지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꾸르는 모형,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그 중에 꾸르는 모형에 의해서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꾸르는 모형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꾸르는 모형의 기본 그 모형에 들어있는 가정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장 간단한 모형,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는 2개의 기업만 있다고 딱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각 기업의 한계 비용은 n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선형 수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은요. 첫 번째 기업이 생산하는 양,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두 번째 기업이 얼만큼 생산하는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 2개가 결국 시장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개의 기업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각각의 기업은 한마디로 생산량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량을 통해서 가격을 또 역시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산출량을 선택하는 것을 꾸르는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산출량을 동시에, 그러니까 2 기업이 동시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2 기업 중에 먼저 어떤 기업 하나가 먼저 선도자의 측면에서 산출량을 선택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또 이 꾸르는 모형과 분리해가지고 슈타켈버그 모형이라고 또 불러요. 그 다음에 또 기업이 산출량보다 가격을 선택해서 결정한다. 경쟁한다. 그래서 프라이스 컴피티션이죠. 이건 이제 베르트랑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아까 담합을 통한 그런 결정과 비교해서 각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산출량 또는 가격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그 Non-Cooperative Game Theory에서 나오는 그 이론인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산출량을 선택해서 경쟁하는 그 꾸르는 모형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Q&A 세션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13주 강의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